4- 제목은 보시다시피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 자, 틀린 표현이죠. 분명히 데이터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비문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들고 왔고 살짝 구경해보고 우리는 그렇지 12시, 1시, 2시 1시 45분쯤에 끝내면 정시 퇴근이고 맞죠? 그리고 그러면 제게 지금 약 1시간 20분이나 남았어. 오늘 좀 절약했어요 지금. 뭔가 기분 좋아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뭐 빼먹지 않고 있는 내용 한번 진행하되 약간 스피드 내갖고 한번 가볼게요. 아무튼 스타트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관점에서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심리적인 준비를 살짝 해보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파이썬 동네 몇 가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형식들 살짝 정리해 구경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임의의 값, 뭐 쉽게 말하면 주사위 굴린다, 랜덤 값 쓴다, 뭐 그런 거 방법을 오늘 살짝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거 실습에서 실제로 활용을 해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 요 4-2에서 새로 나오는 단어는 영어 단어 리터럴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할 거예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단어가 그냥 나와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과제가 있고 요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냥 빠르게 퇴근하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영상으로 해보고 스타트한 금요일에 제가 밤에 영상 올리는 거 보고 같이 스타트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 마감도 금요일 밤까지로 해놨으니까 정밀하게는 3주 뒤 금요일 밤까지로 해놨으니까 조금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내용 스타트 해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 형식입니다. 파이썬 동네는 이전에 우리가 본 적 있는 int, str 형식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들어있어요. 우리가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 최소 4가지 형식을 직접 사용해봤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int, str 말고도 2개가 더 있다 이거예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여러분 아이들 한번 켜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들을 인터랙티브에 하나씩 적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그 꺽쇠 3개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해주시고 자, 지금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동등하게 생긴 근데 연산자 한 글자만 살짝 다르다라든가 하는 문장들을 여러분이 재차 적고 엔터키 쳐서 실행해보고 등등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인터랙티브를 쓸 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맨 위에 거 3-5를 적고 엔터키 치면 당연히 8 나올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3 곱하기 5를 이제 곧 적을 건데 이때 이전이랑 한 글자 빼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도 또 내가 복붙 요게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인터랙티브를 쓸 때 이전에 실행해본 문장과 비슷한 문장을 또 적고 싶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단축키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Alt P를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가장 마지막에 적었던 문장을 지금 커서 옆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Alt P를 연타를 하시면 그거보다 전 거, 저 같은 경우 위에 적혀있는 저거잖아요. 한 번 더 누르면 더 위에 거 나오겠죠, 와 같이. Alt P를 계속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눌러서 이거를 뒤 방향으로 과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한 바퀴씩 돌려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3-5를 지금 Alt P에서 고르고 싶었는데 Alt P를 한 번 더 눌렀다. 그래서 뒤로 가기를 한 번 더 해버렸다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뒤로 가는 거를 뒤로 갈 수 있어요. 뒤로 가기를 실행 취소해서 앞으로 가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는 Alt N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맥 쓰는 친구들은 이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쉘 메뉴에 Previous History, Next History 여기 옆에 있는 단축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Alt P는 아마 Previous의 약자고 N은 Next의 약자겠구나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P 하면 걔는 이제 프린트의 약자죠. 인쇄하겠다는 뜻일 거고 아무튼 그렇게 다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Alt P에서 들고 온 다음에 연산자만 바꿔줬고 엔터 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엔터 치면 우리 0.6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슬래시를 연속으로 2개를 치고 엔터키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슬래시 5는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 초딩 나눗셈 하는 거죠. 저학년 나눗셈. 몫은 0이요와 같은 느낌으로 적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여러분 궁금하다라면 이제 그 초딩 나눗셈 한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라면 그때는 3%5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몫은 0이요 나머지는 3이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직접 엔터키 쳐서 구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랑 비슷한 거 이제 Alt키 4번 정도 누른 다음에 옛날 거 불러와서 5 대신에 5.0 줬고 엔터키 쳐보자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3 더하기 5.0 하고 엔터키 치면 얘는 우리한테 결국은 8인 건 맞잖아요. 근데 좀 더 정밀하게 8.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소수점 붙여서 얘기해 줍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3.0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얘도 아마도 8.0이라 말할 것 같아요. 3 곱하기 5.0 하면 얘는 15.0, 3 나누기 5.0 하면 얘는 사실 3 나누기 5 그냥 할 때도 0.6 나왔으니까 지금도 아마 0.6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 슬래시 슬래시 5.0 하면 얘는 이제 좀 여러분이 고민할 만한 그런 건수기는 해요. 3을 5.0으로 나눈 몫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는 뭐라고 답하냐? 0.0이라고 답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아무튼 이전과 다르게 좌항, 우항 둘 다 소수점이 안 달려 있을 때는 3 더하기 5는 8이 나왔어요. 결과값도 소수점이 안 달린 채로 우리 눈에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한쪽에라도 지금 0.0이 들어가니까 뭔가 결과값에도 0.0이 붙어가지고 우리 눈에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걸 두 개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지금 새로운 이름이 뜨긴 했는데 봐봐요. 3 슬래시 슬래시 플롯 하고 5 하고 엔터 치면 얘는 이런 느낌으로 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느낌상 플롯 괄호 열고 5 괄호 닫고 하면 마지막에 소수점이 붙는 걸 봐선 얘는 아마도 결과적으로 3 나누기 5.0 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나눗셈을 몫을 구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int 5.0 하면 얘는 지금 0이 나오는 걸 봐선 5.0에 대한 int 형식합 따라서 그냥 5 에서 3 나누기 5 해가지고 몫이 0입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요 나누기 연산자 같은 경우는 몫을 구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소수점을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 나누기 5 했을 때는 얘는 int 나눗셈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값의 형식도 int 형식이 나왔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좌항은 int 형식이고 우항은 소수점 달린 방금 전 거 놓고 생각해 본다면 걔가 플롯 형식이다 와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플롯 나눗셈을 합니다. 마치 3.0 나누기 5.0 적어 놓은 것처럼 소수점 붙여가면서 몫을 구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금 수식 3을 적어놨지만 나눗셈 하기 직전에 3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인 3.0을 왼손에 붙잡고 5.0이랑 나눠서 몫을 구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값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얻는 수식을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플롯 적고 괄호 닫고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수식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좌항이 int, 우항이 플롯이기 때문에 플롯 나눗셈을 합니다. 3에 대한 플롯 형식 값 3.0 만들어서 소수점 붙여가면서 몫을 구해요. 그 다음에 밑에 건 반대로 원래는 플롯 형식 값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만들어서 그거랑 int랑 나눗셈을 했기 때문에 int 나눗셈에서 결과값의 형식도 int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만 해볼게요.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왼쪽 거부터 차근차근 칠 건데 일단 VAL은 3 놓고 스타트예요. 그 다음에 뭔가 TYPE 얘 지금 우리가 형식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잖아요. 한 다음에 VAL 하면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이런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지금 이상한 거 치고 엔터키 친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클래스 int입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 강의실을 클래스룸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고급 프리미엄 막 그래서 뭐 클래스가 다르다 막 그러면서 막 TV 광고하는 거 봤을 수도 있어요. 노블 클래스 막 그러면서.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업 정도에서는 저 클래스 5글자를 그냥 타입이다,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int 형식입니다라고 답한 거예요.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더 가봅시다. 그 다음에 Alt P 한 다음에 그러면 var 값에다가 5를 곱하고 그 다음에 저 타입인가 뭔가 저렇게 하면은 얘는 int 형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5.0을 곱하고 이 짓 하면은 얘는 이제는 플롯 형식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느낌만 놓고 갔을 때는 요 var을 타입 괄호 열고 닫고로 이렇게 둘러싸면 마치 요 값을 미안해요. 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var은 3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타입 var 하면 타입 3 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3은 int 형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int 형식입니다 라고 말했다 봐주시면 돼요. 근데 곱하기 5.0 할 때는 그럼 15.0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걔는 플롯 형식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5.0의 형식은 플롯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Alt P 4번 한 다음에 3.0을 담은 채로 하면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지금 3.0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플롯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5 해도 당연히 15.0이니까 플롯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5.0 해도 당연히 15.0이니까 플롯 형식입니다. 라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VAL에 3.0 세 글자를 담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봤었던 바로 그 str 형식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3.0 세 글자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5 하면 뭐 나오겠어요? 일단은 답은 str 형식입니다 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봐봐요. var 곱하기 5 하면 봐봐요. 얘는 지금 3.0 str 형식 곱하기 int 형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얘는 엔터 치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3.0, 3.0, 3.0, 3.0, 3.0 같은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글자 붙이기 할 때 덧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글자를 저 3.0 세 글자를 5번 연거푸 적으면 뭐 나오니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곱셈식을 적었다라 봐주시면 돼요. 파이썬에서는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난주 최종 목표에서 얘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그거 한번 구경해 보시면 아 사람들 되게 편하게 사는구만, 잘 만들어 두셨구나 와 같이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곱하기 뭐 2 하면 6글자 나오겠죠. 3.0, 3.0. 그러면 곱하기 1 하면 3.0 나오겠죠. 그러면 퀴즈입니다. 곱하기 0 하면 뭐 나올까요? 내가 노트에 연습장에 펜으로 3.0을 0번 적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0글자짜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3.0을 0번 적었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지금 마지막 거를 이제 한번 봅시다. 3.0을 5.0번 적어줘 라고 요청하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뭐를 보여줄 것이며 그거의 형식은 뭐가 나올 거냐를 생각해 봅시다. 엔터 치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떴습니다. cannot multiply sequence by non-int of type. 그러니까 플롯 형식은 이런 식의 곱셈식의 우항 자리에 내가 받지 않겠다.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파이썬 동네는 봐봐요. 안녕을 3번 적어줘는 할 수 있어요. 2번 적어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2.0번 적어줘 하면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개치사해 보이잖아요. 막 그런 막 되게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여러분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값의 형식을 되게 칼같이 챙기는 동네 같아요. 우리 눈에는 2나 2.00000000이나 완전히 똑같은 숫자인데 수학적으로도 그런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그렇게 판정되지 않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봐봐요. 다시 한번 봅시다. 3번 적을 때랑 2번 적을 그래 3.0으로 갈게요. 3.0을 얘를 2번 적을 땐 이 정도, 3번 적을 땐 이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3.0을 2.5번 적어줘 라고 요청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을 겁니까? 그죠? 지금 세 글자잖아요. 홀수잖아요. 그죠? 2.5번 적어줘라면 뭐 3 정도까지만 적고 끝내야 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마다 저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 곱셈식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기대할 것이냐가 조금씩 핀트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전에는 이게 소수부가 0.0으로 딱 떨어지게 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숫자가, 소수점 달린 숫자가 소수부가 완벽히 0으로 떨어지는 거 엄청나게 희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외하면 예를 들면 2.5번 애매해요. 그다음에 뭐 2.1번 뭐 어떻게 할 겁니까? 2.05번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예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거를 형식 측면에서 무조건 소수점 달려 있으면 들어오지 마. 둘 다 꺼지라고 할 거야. 와 같은 느낌으로 설계를 해놨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다시금 값의 형식이 중요하다라는 거 챙길 수 있을 거고, 자 지금 타입 괄호를 닫고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요 수식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가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좀 더 그럴싸하게 구경할 수 있었다라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과제할 따라든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봐봐요. VAL에 지금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3.0 세 글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나 지금 VAL, 변수 VAL에 내가 원하는 형식 값이 담겨 있나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 요 타입 괄호 닫고를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정답을 말해준다 이겁니다. 여기는 지금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어요. 또는 3 더하기 5 덧셈하면 int 형식 값 나와요. 와 같이. 값의 형식을 여러분이 알고 싶을 때 이걸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예를 들면 VAL에 담겨 있는 값의 형식이 str 형식이랑 동등하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은 3.0 세 글자가 담겨 있으니까 VAL에 담겨 있는 값의 형식은 str 형식이 맞습니다. 따라서 얘는 엔터 치면 true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 int가 담겨 있니 물어보면 이때는 false가 나오겠죠. 왜냐? str 형식은 int 형식과 동등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값의 형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 수식을 계산했을 때 결과값이 형식이 뭐가 나오는지가 엄청 중요하다. 근데 내가 잘 모르겠다 할 때 얘를 마치 치트키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수식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업에선 저렇게 타입 괄호 닫골과 같이 적는 수식을 민증을 깐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뭐 이름이랑 사진 그런 걸로 잘 안 보이니까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무슨 형식인지 같은 것들 내용물을 여러분이 들춰보고 싶을 때 저 타입 괄호 닫골을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일단 요 정도만 해놓고 봅시다. 그래서 자 마지막이에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번에는 등식과 부등식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랑은 좀 다른 궤를 타고 있는 수식들입니다. 자 봐봐요. 3 넣는 5 엔터 치면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수식 자체가 의미하는 건 3이랑 5가 동등하냐를 묻는 겁니다. 동등합니까? 택도 없잖아요. 엔터 치면 우리한테 false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봐봐요. 좌항은 int예요. 우항은 int예요. 계산하면 int 형식 값 나와요. 근데 넣는 연산자로 묶은 큰 수식을 계산한 결과는 지금 false라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납득은 됩니다. 3은 5랑 다른 게 맞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엔 부등식이죠. 3은 5보다 작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다 말할 겁니다. 얘는 이제 true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 글자 true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는 단어였고 얘가 참됨 그 자체를 의미하는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민증을 까면 그래서 수식 true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뭐냐 물어보면 우리한테 아까 4-1에서 등장했던 그 불 네 글자를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OOL 보통 불 정도로 발음하는 그 형식이라 봐주시면 돼요. 지금 봤던 true 내지 false는 불 형식합, 참, 거짓 둘 중에 하나를 각각 구경해봤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럴싸하죠.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불 친구까지 구경했다 치고 지금 보시면 봐봐요. 3이 5보다 작냐 요 부등식에는 현재 이름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왼쪽에 숫자 3, 오른쪽에 숫자 5입니다. 얘는 언제 계산하든 간에 항상 3이 5보다 작냐 물어봐요. 그 다음에 수학 동네에서는 당연히 항상 3은 5보다 작은 게 맞죠?
따라서 이 길다란 수식, 연산자 하나 붙여갖고 더 크게 만들어 놓은 복잡한 수식은 사실상 이 밑에 있는 true 네 글자랑 항상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는 수식입니다. 언제 저 부등식을 계산하든 항상 3은 5보다 작을 테니까요. 그게 맞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내가 학교 종료에 반복해서 재생하고 싶다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식을 적는다 할 때는 다른 번거로운 길다란 수식을 적는 대신에 그냥 true 네 글자 적으면 된다 봐주시면 돼요. 아, 이거 계산하면 항상 true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희망한다. 라면 정확히 그 목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딱 납득할 수 있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네 글자를 그냥 때려 넣으라 이거예요. 그게 더 눈으로 보기도 쉽고 납득하기도 쉽다 봐주시면 돼요. 그러지 않고 대신에 아무튼 계산하면 true가 나올 만한 다른 수식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3이 5보다 작냐? 심지어 3 더하기 5도 8이잖아요. 8은 true로 간주되는 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는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갈게요. 반대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저런 수식은 분명 연산자로 묶어서 뭔가 복잡한 작업 더 해야 되는 복잡한 수식인데 계산하면 항상 무조건 똑같은 값이 나오는 수식은 굳이 우리가 내 손으로 키보드 눌러가면서 적을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부등식만 놓고 본다라면 얘는 비교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쩔 땐 작을 수도 있고 어쩔 땐 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차가 0보다 작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와 같은 느낌으로 비교를 하기 위한 수식인데 그 대상에 해당하는 좌항, 우항이 둘 다 계산하면 항상 3, 항상 인트가 5, 동일한 값이 나오는 수식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꺽쇠로 묶은 부등식 역시나 항상 똑같이 true가 나온다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일단은 방금 슬쩍 나왔던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그 수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법한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 literal이라고 부릅니다. literally 하면은 문자 그대로라는 뜻이잖아요. 요건 여러분 어쩌면 들어봤을 수 있어요. 수능 영어에서도 나오는 단어니까. 여기선 그 literal 형용사처럼 지금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literal은 수식의 일종입니다. 근데 나중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계산하면 우리가 눈으로 봐도 문자 그대로 납득할 수 있었던 숫자 3, true 참됨 그 자체와 같은 바로 그 형식, 그 값이 항상 똑같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특별히 literal이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지금 없는데 여러분이 int 형식 literal 뿐만 아니라 bool 형식 literal 뿐만 아니라 float 형식 literal 그 다음에 다운표에서 적는 str 형식 literal도 원하신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다운표 3.0 다운표 얘도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세 글자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도 str 형식 값 나오는 str literal이라고 부를 수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파이썬의 기본 형식 4가지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int 그냥 숫자, 좀 더 정밀하게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int 형식으로 보통 많이들 불러요. 인티저의 준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float은 소수점 달린 숫자를 float 5글자로 파이썬에서는 표현합니다. 이건 소수부가 0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2.000000이랑 그냥 2랑은 서로 다른 형식 값인 거예요. 일단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str 형식 우리 써봤던 다운표로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글자들을 나타내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bool은 우리 이전에 봤던 참, 거짓 2개, true 또는 false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우리가 이제까지 써본 기본 형식 4가지 얘네 다 써봤잖아요. 그렇죠? 헬로 월드 할 때 이미 str 써봤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살짝 챙겼던 타입이라는 친구도 얘도 형식 이름입니다. 파이썬 동네에 int 형식, float 형식, str 형식, bool 형식 말고도 다양한 형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타입이라는 친구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타입도 형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값을 다루기 위한 형식이냐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형식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좀 더 명확하게 납득을
우리 수업 중반부쯤 되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걔는 이제 혹시나 대충 느낌이 온다라면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사 미안해요. 함수 적는다 칩시다. 안녕.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반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 함수 출식하면 안녕 하는 거잖아요. 우리 타입 괄호 열고 닫고 민증을 깐다라는 걸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언제든지 집에서 요 인사라는 거가 형식이 뭐냐를 확인한다. 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한 다음에 인사하고 엔터 치는 겁니다. 자, 봐봐요. 우리 수업에서 저 인사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나? 저 사람 지금 거짓부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사엔 지금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 이제 호출하면 우리한테 안녕 두 글자로 얘기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 함수 한 덩어리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다른 데도 얼마든지 여러분 쓰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해 보실 수 있고 다만 이제 모든 애들이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을 만한 답변을 해주진 않을 거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나중에 천천히 몇 가지가 더 나오니까 중간중간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봐봐요. int랑 str이랑 같냐 물어본다든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 전에 봤을 때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과 수식 str을 계산한 결과값이 같냐? int 형식과 글자들 형식이 같냐?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false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int라는 친구의 민증을 까볼 수 있어요. 과연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뭐가 나올 거냐? 이 엔터 치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자, int는 str은 플롯은 bool은 지금 슬라이드 내용상으로는 얘는 다 형식의 이름들입니다. 맞죠? 그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지금 네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걔 민증을 까서 엔터 치면 당연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int는 형식의 일종입니다. 마치 3이 int 형식 값의 일종인 것처럼 int는 형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뭔가가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int도 형식 이름이고 str도 형식 이름이고 bool도 형식 이름이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 타입이라는 친구는 형식이 뭐냐? 타입의 타입을 물어보는 겁니다. 형식이 뭐냐 물어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이 친구는 형식의 형식은 형식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타입이라는 친구 본인조차도 int도 str도 플롯도 bool도 아니지만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 이미 마련돼 있는 그럼 총 5개인 거잖아요. 5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들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거는 잊으셔도 좋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져갈 만한 건 타입 괄호 열고 닫고를 민증을 까는 용도로 쓸 수 있다. 값의 형식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정답을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일단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마치 봐봐요. 플롯 3 하면은 int 값 3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느낌으로 타입 3 하면 int 값 3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얻고 싶은 거예요. 라고 여러 번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값에 대한 적절한 내가 원하는 형식 값을 얻고자 할 때 파이썬 동네에선 소괄호 열고 닫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타입 형식 값 얻을 수 있듯이 여러분 원한다라면 저거에 대한 str 형식 값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값의 형식과 관련해서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걸 쓸 수 있다. bool도 가능하죠. true 뜨겠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파이썬 동네는 이 4가지 말고도 엄청 많은 형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뽐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다음 주에도 그것들 중에 몇 개를 같이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오늘 실습 본론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전 수업 내용들 조금 복붙해서 들고 와 볼게요. 자, 4-1 내용입니다.
아까 전 그거예요. 그 복잡한 얘기해가지고 아무튼 우리는 조건식을 적을 때 if문이나 while문의 조건식을 적을 때 이름이 섞여 있는 수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플러스 그 if문, 그 while문을 실행하기 직전에 적절한 타이밍에 미리 그 이름, 조건식에 우리가 섞어서 사용했었던 그 이름에 사용자가 고른 값을 먼저 담은 다음에 if문, while문을 실행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5 눌렀을 때 어쩔 때는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고 어쩔 때는 3번 실행하고 어쩔 때는 7번 실행하기, 좀 더 다채롭게 이 프로그램 시작하고 끝내기까지 어떤 문장들을 몇 번 실행하냐와 같은 것들을 베리에이션은 우리가 부여를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요거 예시를 들고 와봤습니다.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는 수식에 집중을 해보려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원론적인 내용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조금 마일드하게 그래도 실습 시간이니까 챙겨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슷한 수식을 일단 맨 위에 있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좌항, 우항이 다 리터럴만 적혀 있는 그 수식입니다. 제 맨 위에 건 계산하면 무조건 true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아까 말했던 그 이름을 도입한 겁니다. 넘버란 이름을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할당문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아니 지금은 조건식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부등식, 수식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할당문 는 오른쪽에 위에는 지금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맨 위에는 리터럴 3을 적었고 가운데 거는 아무튼 인풋 호출식을 적었고 맨 아래 거는 지금 우리가 제3의 선택지 같은 느낌으로 여지를 남겨놨다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놓고 얘네들의 차이점을 살짝 구경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세 문장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동등한 부등식을 적어놨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각각의 문장 바로 앞에 우리가 적어놓은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에 서로 다른 수식을 적어놓고 그렇게 완성해 놓은 할당문을 먼저 실행한 채로 동등한 문장을 실행할 겁니다. 동등한 부등식을 계산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변수 개념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떤 값 하나를 미리 담아 넣었다가 나중에 꺼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은 역시나 넘버라는 이름을 동등한 느낌으로 3번에 걸쳐서 일단은 수식 계산한 결과값을 담아놨다가 나중에 5랑 같이 비교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소위 말하는 통제 변인이다 이거예요. 통제 변인 맞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가봅시다. 방금 전 얘기 구경해 둔 채로 좀 더 그럴싸한 분기 흐름을 지금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할당문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이제는 진짜 조건식이죠. 조건식을 계산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할당문는 오른쪽 자리에 리터럴 3을 우리가 적어놨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밑에서 넘버라는 6글자가 3군데 3가지 문장의 각각의 조건식 자리에 적혀 있는데 무조건 요 셋은 계산하면 항상 int 값 3이 나올 거예요. 맞죠? 왜냐? 맨 처음에 3 담아놓고 다시는 다른 값을 담지 않은 채로 맨 처음에 담았던 3을 그대로 꺼내서 쓰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전체 분기 흐름은 사실상 6글자 넘버를 적는 대신에 그 리터럴 3 한 글자만 적은 거랑 완벽히 똑같이 동작할 겁니다. 왜냐? 항상 넘버 값은 3일 거니까요. 그렇죠? 현재 순차 실행 흐름상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은 항상 리터럴 3 계산 결과값과 동등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넘버 6글자 이름을 적는 대신에 그냥 는 오른쪽에 한 번 적었던 리터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는 게 내 손도 편하다 이겁니다. 똑같이 실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4-1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던 게 살짝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게임을 만들려는 거예요. 저 숫자가 넘버에 담긴 것이 뭐냐에 따라 판정을 해서 저 사람한테 알려주고 정답 맞춘 거면은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저 사람한테 힌트를 말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분기 흐름 짰는데 맨 처음에 리터럴 담고 이 짓을 하면 그런 분기 흐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어떤 문장은 반드시 0번 실행될 거고 어떤 문장은 반드시 1번 실행될 거니까요. 그 말은 어떤 조건식은 항상 false가 뜰 거고 어떤 애는 항상 true가 뜰 거기 때문이에요. 왜냐?
좀 더 깊게 본다면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이 항상 인트값 3으로 일정하게 나올 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이번에는 뭐 이거 이전에 우리 써본 적 있잖아요. 런 할 때도 써봤고 동방예의지국 할 때도 써봤던 그런 패턴이에요. 일단 사용자 입력을 받아 놓은 다음에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아 둔 다음에 그게 얼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장을 실행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걸 한 번 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자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리터럴이 아닌 수식, 심지어 함수 출식이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처럼 나 지금 변수 이름 6글자 적는 거 싫어. 나는 변수 안 쓸 거야. 대신에 할당문 는 오른쪽에 적어놨던 바로 그 수식을 각각의 if문의 조건식 자리에 복붙해서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저만 할게요. 그래서 .py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 번 실행하고 싶을 때니까 얘를 run 함수 정의 내용물이 되도록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un 함수 줄식 적고 엔터키 칠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그래. 정답을 먼저 한번 한 다음에 합시다. 기다려봐요. 요거죠. 하고 원본 버전은 이런 느낌으로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F5 누르면 우리 아이들 재부팅하고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지금 커서 깜빡거리고 있어요. 지금 프롬프트를 안 넣어서 이 모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3 적고 엔터키 친다면 이 친구는 정답은 3보다 큽니다 라 말할 거예요. 이때는 5 적으면 이 친구는 정답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반면 이제 256 같은 거 적으면 이제 정답은 256보다 작아요 와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변수 개념 쓰기 싫어서 이딴 짓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F5 누르면 여전히 커서를 깜빡거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볼게요. 3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또다시 커서를 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서 제가 똑같이 3 적고 똑같이 3 적고 똑같이 3 적는 경우 원래 게임에서 의도했던 3은 5보다 작은 게 맞기 때문에 업 한 번만 출력하고 전체 한 바퀴가 끝이 나는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당연히 사람은 여기서 예를 들면 3 엔터 쳐보고 싶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또 1 엔터 쳐보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면 100 엔터 쳐보고 싶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 엔터 쳐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원래 이 분기 흐름을 짠 목표는 이 세 가지 메시지들 중에 단 하나만 출력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3개 다 출력된 거죠. 여러분 원한다면 반대되는 것도 살짝 상상해서 꺼져도 한번 해주고 잠깐만 꺼져는 안 되네. 그래요.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 3 엔터 쳐주고 그 다음에 100 엔터 치고 그 다음에 1 엔터 치고 그 다음에 0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3개 우리가 마련해둔 메시지 출력하는 문장 3개 중에 셋 다 0번 실행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더 정밀하게 본다면 제가 지금 엔터를 4번 친 거잖아요. 그 말은 저는 사용자로서 입력을 4번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입력을 4번 하게 됐냐? 여긴 지금 인풋 호출식이 여기도 적혀있고 여기도 적혀있고 4군데 다 적혀있기 때문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인풋 호출식은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이 이번에 3 엔터 친다고 다음번에도 3 엔터를 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건 저 사람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프롬프트로 아까랑 똑같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제발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 말 안 듣고 그냥 5 엔터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내가 지금 똑같은 값을 나중에 여러 번 꺼내서 쓴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변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단순히 그 수식을 여기저기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는 걸로는
목표가 깔끔하게 달성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통은 필연적으로 이 변수 개념을 끌어다가 써야 될 겁니다. 이걸 끌어다 쓰는 건 이제 다시 거꾸로 보면 미안해요. 이걸 끌어다 쓰는 건 인풋 호출식을 한 번만 계산해요. 런 하는 동안 지금 제가 한 군데밖에 적혀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사용자한테 숫자를 단 한 번만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넘버에다가 세이브를 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본론 런 시작하자마자 사용자한테 처음에 물어봤던 바로 그 숫자를, 그 인트 값을, 동등한 인트 값을 내가 여러 문장들에서 연거푸 꺼내가지고 쓰겠다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변수 개념을 도입해서 썼다 봐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00% 확률로 저 사람이 3 엔터 쳤다면 반드시 세 메시지 중에 하나만 출력을 해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3 말고 다른 거 아무 숫자나 입력하든 간에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꺼져 같은 거 하면 오류가 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당연한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과제하잖아요. 얘 때문에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만 짚어보고 가자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얘는 우리 원래 목표대로 요 게임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요 함수 호출식 인풋 괄호고 닫고가 매번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똑같은 거 엔터키 쳐주세요. 2번, 3번 부탁했을 때 진짜로 똑같은 거 쳐줄 확률은 엄청나게 낮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호기심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는 수식 인풋을 한 번만 계산하도록 인풋에 대한 호출식이 어떤 단 하나의 문장에만 적혀 있게끔 그렇게 제한을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 개념을 도입해서 한 번만 계산해 두고 그거를 일단은 넘버에다 담아둔 다음에 담아둔 값을 연거푸 여러 문장들에서 읽어가면서 판정을 하게끔 구성했다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변수를 사용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 봐주시면 돼요. 이게 데이터 측면에서 목표상 바깥에서 똑같은 거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안정성 이 동네는 없습니다. 요즘 뭐 국제 정세도 막 그렇잖아요. 영원한 아군은 없는 거잖아요. 사용자를 믿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물어보고 우리가 그거를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케어를 해주는 게 보통은 더 깔끔한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름 넘버를 추가로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복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새로 가져가고 싶은 건 여기에 제3의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일반화를 해볼게요. 할당문 먼저 실행하고 그래서 넘버에 담은 다음에 걔를 여러 번 꺼내서 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는 오른쪽에 수식을 적고 엔터를 칠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리터럴을 적는다 라면 그러면 이 전체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 넘버 값이라는 중요한 값을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정하는 셈이 됩니다. myAge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는 우리가 정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이거는 항상 고정된 채로 놔둬야 돼. 예를 들면 맨 처음에 life는 3으로 두고 스타트 한다라든가 프로그램 나이 20살로 한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리터럴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리터럴은 보통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에 한번 적어두고 나중에 써먹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일단 필수는 아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 넘버에 맨 처음 담아두는 값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한테 그 사람이 선택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요 는 오른쪽 수식을 인풋 호출식을 섞어가지고 구성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구성한다는 거의 데이터 측면에서의 의미는 이 숫자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상대방. 자, 프로그래밍도 우리가 결국 기계한테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이제 실행을 해서 그 사람의
현실 생활이 좀 더 윤택하거나 재미있어지거나 하는 그런 저 사람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우리가 코드를 적는 거라 말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상호작용인 겁니다. 두 사람 간에 작성자와 플레이어 사이의 상호작용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하고 싶다 리터럴을 적으면 돼요. 나 말고 저 사람이 정하도록 여지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인풋 호출식을 섞어서 뭐 인트 괄호 닫고로 묶든 간에 프롬프트 띄운다든가 해서 저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고른 데이터를 나는 그거를 넘버에다 담았다가 나중에 판정을 한다 등등 내 프로그램 안에서의 데이터 흐름은 내가 다른 부분을 잘 챙겨서 적어두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선택지예요. 내가 정한다, 상대방이 정한다. 그럼 이제 제3의 선택지는 이제 대충 느낌이 오겠죠?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나도 넘버에 맨 처음에 뭐를 담고 스타트 하는지 모르고 앞에 있는 키보드 앞에 있는 모니터 앞에 있는 저 사람도 넘버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채로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나도 사용자도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로서 사용하게끔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지금 박수 받으려면 정시 종료까지 30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을 구성하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같이 한번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을 돌린다라는 건 이제 방금 예시 코드에서 봤던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런 판정 규칙을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 저 사람이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항상 정답이 고정되어 있는 게임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위를 굴려서 1 이상 9 이하 범위 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답으로서 미리 골라서 담아두고 스타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저 사람한테 숫자를 골라보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프롬프트 띄우고 저 사람한테 숫자 하나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이 답을 맞췄다라면 게임을 끝내요. 축하합니다 대충 말하고 끝낼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금 봤던 느낌으로 정답은 당신이 고른 숫자보다 커요 또는 작아요와 같은 식으로 힌트를 말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기회를 3번까지 가져갈 겁니다. 이거 이제 목숨 3개 그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안에 답을 맞추지 못했다라면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게끔 구성을 해볼게요. 그러한 게임을 한 판을 하기 위한 문장들을 새로운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 밀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봅시다. 적당히 바탕화면에 이름 정해갖고 저장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준비하는 동안 제 주석을 먼저 적고 있을게요. 주석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줄은 여러분 지금 적어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답 골라두기 그리고 3번에 걸쳐 그래서 사용 이거 용자 입력 받기 판정에서 결과 알려주기. 여기서 만약에 답을 맞추었다면 게임 종료. 저 사람 답 맞췄는데 또 물어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 맞췄다면 바로 저 사람 승리로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답을 3번 모두 틀렸다면 적절한 패배 메시지 출력 정도까지 이따가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함수 정의 첫 줄만 적어두시고 여기서부터 한번 스타트 해봅시다. 자, 시간도 필요하다. 준비해야 된다. 있습니까? 그래요. 몇 명 왔나 한번 세보자. 기다리는 동안 7, 10, 2, 5, 22, 3, 6, 26명. 그러면 약 109명 정도가 안 온 거죠.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제 예상보다 많이 왔어요, 지금. 자, 아무튼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우리가 답을 고를 건데 봐봐요. 이거 저만 적을게요. 답은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면 1 이상 9 이하 범위 컴마로 갈게요. 요거 여러분 그거 알죠? 대괄호면 이상 이하고 소괄호면은 초과 미만이라는 거 알죠?
범위 내의 임의의 int 값 하나가 나오는 수식을 우리가 적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답은 항상 3이다. 리터럴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답을 저 사람이 고르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더 이상 게임이 성립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때는 인풋 호출식을 섞어서 완성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제3의 선택지를 우리가 들고 가고 싶을 때는 이게 아마 이 뒷슬라이드에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같이 설명해 봅시다. 우리 손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나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임포트를 해가지고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임이랑 비슷한 느낌의 뭔가로서 걔를 수입하는 임포트문을 먼저 적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다가 함수 정의 첫 줄 위에다가 엔터키 좀 치고 임포트 한 다음에 이번엔 타임이 아니죠. 우리 지금 주사위 굴리는 기능, 랜덤 기능이 필요한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RANDOM 엔터 치시면 랜덤이라는 뭔가를 수입해 오기 위한 임포트 문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얘 먼저 실행하면 일단 그 주사위 기능 옆에다 수입해 놓고 깔아 놓고 나중에 점 찍어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할당문을 직접 한번 적어 봅시다. 답은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수입해온 랜덤을 적고 점을 찍고 좀 기다리면 이런 느낌으로 목록을 또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 확률과 통계가 1학기입니까? 2학기입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1학년 수업으로 있을 겁니다.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뭐 가우시안도 있고 막 등등 있는데 우린 이런 거 말고 랜드 인트라는 R로 시작하는 이 친구로 골라주세요. 소문자 R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얘도 함수입니다. 괄호 여시면 우리한테 쓰임새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인수를 2개 받나 봐요. A랑 B를 받고 A 이상 B 이하의 범위 내에서 랜덤하게 인트 값 하나를 던져주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 목표가 현재 1 이상 9 이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할당문 구성이 끝납니다. 일단 주사위 굴려서 답을 이번 게임에 대한 답을 골라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거 적어주시고 임포트문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들여쓰기는 1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에 걸쳐 하는 건 아까 살짝 얘기했던 3단 콤보 한번 주석 적어볼게요. 첫 반복 준비, 그 다음에 2번 반복 진행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3단 콤보 1번이고 2번은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짓을 하게 할 거고 마지막 3번은 다음 반복 준비인데 얘는 이제 맨 밑에다 있다가 깔아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반복 준비. 자,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서비스 제공할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편하게 여러분이 목숨이 3개다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는 3으로 두고 스타트한다. 엔터 치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적었습니까? 할당문 적은 거잖아요. 맨 처음에 라이프에 3을 담아두고 스타트한다. 우리는 항상 기회를 3번 제공할 거니까 여기다 리터럴 적어서 할당문 완성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를 적었다라면 두 번째 건 이제 대충 직관으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반복 흐름을 구성할 건데 while문을 적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 이름을 2개를 쓸 수 있어요. 라이프랑 답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용물을 3번 실행하고 싶은 거니까 라이프를 쓰면 되겠죠. 라이프가 0보다 큰 동안과 같이 while문의 조건식을 조금 더 편하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엔터키 치면 들여쓰기 2단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본론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엔터키 while문 2단인 채로 여기서 이제 while문 내용물 맨 밑에다가 다음 반복 준비하는 거. 라이프를 1 까기 위한 할당문을 적어놓고 이제 우리 본론에 해당하는 2번 반복 진행 부분에 집중해서 나머지를 채워넣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3단 콤보에 해당하는 문장들 먼저 딱 조건식이랑 해서 채워두고 이대로 가면 내용을 3번 돌겠어 확신이 들면 이제 while문의 내용물 작성을 시작하면 좀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반복 진행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용자 입력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입력 뭐 초이스로 가면 되겠죠? 초이스가 나을까요? 넘버가 나을까요? 넘버로 갑시다. 그래요. 넘버로 갑시다. 한 다음에 아까 봤던 int, input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숫자를 입력하세요. 프롬프트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엔터키 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지금 는 오른쪽 수식은 여는 괄호가 2개 적혀 있으니까 닫는 괄호 2개 적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적당히 닫는 괄호 적을 때 보여드릴게요. 닫는 괄호 적을 때 얘는 여기까지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얘는 여기까지와 같이 일시적으로 여는 괄호 여기 있는 애랑 페어링이 되는 닫는 괄호를 방금 눌렀습니다. 같이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러면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숫자 하나가 넘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은 일단 하나 적은 다음에 3배 뻥튀기 하면 되겠죠. 넘버가 넘버가가 아니지. 넘버가가 맞지? 넘버가 우리 미리 골라놨던 답보다 작으면 그러면 저 사람한테 말하면 돼요. 답은 그거보다 커용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3배 뻥튀기 하면 되겠죠. 3배 뻥튀기에서 크면 넘버가 더 작으면 넘버가 더 크면 넘버랑 같으면 그래서 답은 그거보다 작아용 하고 얘는 이제 답 맞춘 거니까 정답입니다 느낌표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정하기 위한 코드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봤던 거랑 동등한 거 한 겹 더 적용한 거잖아요. 근데 방금 전 우리 인트로 한국말로 했었던 내용이 대충 눈에 다시 한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봐봐요. 정답을 이미 맞췄어요. 답이 5인데 저 사람이 5 엔터 쳐서 정답입니다 메시지를 봤어요. 그러면 라이프 1 까고 저 사람한테 숫자 또 입력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답을 맞춘 게 맞다면 우리는 정답입니다를 출력하고 게임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실행하면 게임을 끝내버리는 문장을 적을 수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을 실행하면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이 뭐 많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오늘은 걔네들 중에 일단은 지금 써봄직한 뭐 그나마 편한 간단한 문장 하나를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봐주세요. 요 while문의 내용물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while문 내용물 들여쓰기 2단 드리고 그다음에 while문 안에 판정하기 위한 if문들의 내용물은 들여쓰기 3단이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출력하는 문장 밑에 엔터를 치고 들여쓰기 3단을 맞춰서 여기다가 실행하면 이 게임 자체를 끝내버리는 문장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적을 거고 소문자 R로 시작하는 RETURN을 적으시면 6글자 return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파이썬에 return문이라는 걸 적었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들여쓰기를 한 단 밖으로 빼준 걸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단을 해줬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return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나 이제 끝내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적었고 자 그러면 봐봐요. return 뭐 게임 끝낸다 칩시다. 근데 저 사람이 이번에 답을 못 맞췄다라면 힌트 말 메시지를 들었을 거고 요 밑에 미리 준비해둔 라이프 1 까는 코드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 while문이니까 요게 while문 마지막 문장인데 이걸 실행하면 다시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프 3인체로 한 바퀴 돌고 2인체로 한 바퀴 돌고 1인체로 한 바퀴 돌고 그 상태에서도 답을 못 맞췄다라면 라이프가 0이 됨으로써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이제는 false가 뜨기 때문에 while문 전체의 실행이 끝나요. 그러면 순차에 따라서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게임이 끝나버렸다라면 이 막 돌아간다, 라이프를 1 깐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저 사람이 답을 맞췄다라면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근데 게임이 끝나지 않은 채로 라이프가 빵이 됐다? 그러면 저 사람은 3번 연속 답을 못 맞춘 게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명제의 대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이거 while문 실행하는 동안 저 사람이 한 번이라도 정답을 맞췄으면 게임 자체를 끝내버렸을 거예요. 게임을 중단했을 겁니다. 근데 게임이 중단되지 않은 채로 라이프 3이었다, 2였다, 1이었다, 0 돼서 정상적으로 while문 실행이 끝났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한 번도 게임을 중단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저 사람은 한 번도 정답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셋 다 오답을 냈다는 겁니다.
따라서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라는 건 곧 저 사람은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그냥 우리는 대놓고 딱 분기 흐름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적절한 패배 메시지 출력하는 문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while문의 다음 문장이면서 우리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이에요. 들여쓰기 1단인 채로 여기다가 적절한 패배 메시지 출력하는 문장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패배 메시지인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는 문장을 적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게임 함수 정의 내용물 구성이 끝나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F5 누르면 이런 게임 한번 해볼 수 있게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 키 친 다음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했을 때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해볼까요? 뭐 2 해보겠습니다. 11%의 확률이란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뚫을 수 있죠. 뭐 어림도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답은 이거보다 크답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해볼까요?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7 해볼게요. 답은 이거보다 작아요. 그러면 3, 4, 5, 6 넷 중에 하나잖아요. 전 이제 25% 확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맞출 수 있겠죠. 4 하면 맞췄어. 진짜 정답입니다라고 지금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정답이 4였어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코드 적고 F5 눌렀을 때 저는 이번엔 정답이 4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게임을 한 판 더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4가 정답이었잖아요. 4 엔터 치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4 엔터 치면 다행히 그래요. 아까 전에는 뽀록이었어요. 그래요. 이번엔 4가 아닌 게 답인가 봅니다. 1, 2, 3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2 하면은 우리 100% 확률로 정답 맞출 수 있겠죠? 반뚝 잘라갖고 하고 2보다 작으면 1밖에 없으니까 정답입니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뭐 여러분 원한다라면 뭐 0, 마이너스 256, 막 이딴 식 하면 그럼 이제 3번 패배하고 적절한 패배 메시지,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 나름 정상적으로 게임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보면 자 봐봐요. 리턴문을 실행하는 그런 타이밍,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맞췄을 타이밍에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았어요.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리턴문의 의미를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함수 내용물 실행 자체를 중단하겠다. 여기서 끝, 이번 게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금 운이 좋아가지고 어거지로 패배를 하는 모션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는 여러분이 개발자인 나도 얼마든지 털릴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 말할 수 있어요. 일단은 방금 전에 우리가 새로 가져가 봤던 게 이 정도가 있습니다. 타임이랑 비슷한 랜덤 뭔가를 수입해서 써봤고 아무튼 랜드인트라는 함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드 실행 흐름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이번 게임은 여기까지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게 해주는 문장 중에 리턴문이라는 친구를 같이 써봤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개발자인 우리도 이론상 패배할 수 있는 게임을 물론 얘는 전략이 있죠. 그쵸? 한가운데 고르고 남은 반쪽 중에 절반 고르고 막 이러면은 엔간하면 답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우리가 드디어 완성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전까지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프로그래머인 내가 미리 답을 정해놓고 내가 내 머리를 한 대 때려가지고 그걸 잊어먹지 않는 한 답은 내가 고정시켜 두거나 심지어 사용자가 입력하게 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3의 선택지를 우리가 실제로 활용을 해봤다 봐주시면 돼요. 지금 키보드 코드 적고 있는 수식 적고 있는 우리도 답에 뭐가 담긴 채로 스타트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F5 눌렀을 때 인터랙티브 앞에 있는 사용자도 이번 게임은 답이 뭘까? 뭐 출력을 안 해주니 모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모르는 채로 게임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모르는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명백히 그 중요한 인트 값을 데이터로서 활용을 했다라는 걸 체감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방금 봤던 함수 호출식 내지는 그걸 계산한 결과값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예측하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게 주사위 굴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여러분 그냥 생각하셔도 큰 지장은 없어요. 사실 쟤는 진짜 주사위는 아닙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2, 6학번 친구들 작년까지 수능 본 입장에서는 저 친구의 규칙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아 이번엔 아마 답이 4겠구만 과 같이 그거를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사위 기능이다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하면 자 오늘 제목이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제3의 방법까지 습득을 한 거예요. 프로그램 코드 짜고 그거를 F5 눌러서 실행해 보는 걸 마치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1대1 상호작용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이 게임 안에서 사용할,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를 내가 정하고 싶다 라면 여러분은 리터럴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 사용자한테 출력 안 하면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만 아는 값을 쓰고 싶다. 리터럴 적으시면 돼요. 반대로 내가 지금 열심히 수식 적고 해서 프로그램 문장 적고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py 파일 구성하는 이 입장에서는 모르고 나중에 F5 눌렀을 때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아, 내 나이는 이번에 20살이와 같은 식으로 나는 모르고 사용자만 아는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쓰고 싶다라면 그때는 인풋 호출식을 섞어가지고 수식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방금 봤던 느낌대로 수입한 다음에 random.wendInto 호출식을 써서 구성하시면 주사위를 굴려서 내가 원하는 범위 내에 임의의 숫자 하나를 뽑은 다음에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방금 봤던 것처럼 자 얘는 randint는 균등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uniform distribu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 말고 여러분 수능 때 그 등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 모양, 정규 분포도 당연히 요 랜덤 점 하면 들어있고 등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그럴싸한 게임 만들 때 걔네들 쓰시고 평소에는 그냥 주사위처럼 6분의 1, 10분의 1 확률로 나오는 거 쓰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실습 초반에 같이 얘기했던 4- 초반에 얘기했던 형식 얘기랑 엮어두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전보다 꽤나 다양한 데이터들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값을 만들고 보여준다라든가 또는 그거를 조건식 계산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게끔 실행 흐름까지 우리가 조합을 해서 사용자 눈에 좀 더 다채롭게 흘러다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든가 하는 게 이제는 가능해졌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과제 설명서 읽고 여러분 뭐 보여드리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쿨하게 금요일 친구들한테 맡기고 영상으로 보는 걸로 합시다. 이게 한 30분 정도 걸릴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은 최종 목표는 없고 느낀 점 여러분 살짝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그래요.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월요일, 화요일 둘 다 5주차 수업 진행한다라는 거 월요일 반 친구들 살짝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안 온 친구들은 저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오늘이 개강하고 나서 가장 시원한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 온 친구들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일단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있다 또는 아까 숫자 맞추기 게임 잘 안 동작했다 하면은 저한테 도움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오늘은 일찍 가는 걸로 합시다. 자, 10분 일찍 끝냈으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봅시다. 과제 요거 설명하는 거 금요일 날 밤에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